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난이도는 작년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작년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한 시험이었습니다. 개념을 한 번 정도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보다 6평 수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작년 수능과는 난이도가 비슷했고, 작년 6, 9 수능에서 제시했던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령, 이런 것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지도를 제시하지 않고 위치를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 문제들, 예를 들면 위도 경도라든가 주변에 산, 바다, 호수, 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치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소 눈에 띄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제시할 때 이때까지 많이 제시했던 방식이 아닌 약간 한번 비틀어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들을 조금은 까다롭게 여길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른 것. 자, 보통 1번 문제도 잘 나오는 고지도 관련 문제죠. 자, 가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입니다.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고대 로마 시대 때 제작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입니다. 자, 먼저 갑에 가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자,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맞죠. 그래서 갑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자, 가의 요 가운데가 이슬람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카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지 아라비아 반도 메카를 가운데 그린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가 맞습니다. 자, 병은 고대 로마 시대 때 주로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이제 중국에서 제작되었다 하는 병의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에 나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여 제작되었다. 자, 구체로 인식한 지도들은 다 위도 경도가 그려져 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도 위도 경도가 있으니까 정은 맞고요. 자, 5번에 무는 가나에는 모두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서 지중해는 요 바다죠. 자, 요 바다가 지중해고, 자,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 위아래가 이제 유럽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표시한 게 되겠죠.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위치를 알면, 여기는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는 유럽이 여기, 그 다음 아프리카가 여기죠. 그래서 대륙 위치를 알면 여러분들이 지중해 위치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모두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가나 국가의 지리정보 검색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나라를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라 찾지 않고, 가나가 어떤 나라인지 찾지 않고 바로 맞춰볼게요. 자, 먼저 1번에 기억은 지리정보 중 속성정보에 해당된다. 자, 속성정보는 그 나라의 특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근데 가는, 기억은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속성정보는 그 나라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죠. 자, 그 다음 2번에 니은은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이다. 자, 니은은 인공위성 영상이니까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맞죠. 자, 3번에 가의 해안은 인도양에 접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보기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넘겨볼게요. 자, 4번에 나의 지리 정보에서는 대체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야간 빛 에너지 양이 많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야간 빛 에너지 양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지금 여기지. 근데 야간 빛 에너지 양이 많은 건 흰색이야. 여기잖아. 여기가 많잖아. 맞지?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데는 빛 에너지가 없죠. 까맣죠. 맞죠? 그 다음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요런 데가 빛 에너지가 많죠.
자,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은 요런 데가 비대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죠? 자, 결국에 3번과 5번이 위도 경도로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5번을 해볼게. 자, 가는 아프리카, 나는 오세아니아에 속해 있는다라고 했는데, 자, 나를 볼게. 자, 나가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하면 호주나 뉴질랜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나라의 위치를 보니까 북위 25도에 위치를 합니다. 자, 오세아니아는 남반구잖아요. 절대 북이 몇 도를 쓰면 안 되죠. 남이 몇 도. S를 써야지 맞지. N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절대 오세아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무조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가 아프리카인지도 볼게. 자, 가가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자, 아프리카는 본초 좌우선에서 조금 동쪽까지 위치를 하죠. 근데 지금 동경 80도 정도면 인도 정도의 경도거든요. 그러면 가가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근데 가가 아프리카인 것까지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가 오세아니아가 아니다는 건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가나 나라 못 찾더라도 정답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3번에 가의 해안이 인도양에 접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나라가 지금 섬나라죠, 맞죠? 자, 경도가 한 80도. 그래서 선생님이 본초 좌우선하고 날짜 변경선 사이 90도 정도, 자, 80도에서 10도만 옆으로 가면 90도잖아. 자, 본초 좌우선하고 날짜 변경선 사이에 반을 자르면 요 90도 지나는 나라가 인도의 동쪽 방글라데시를 지납니다. 자, 방글라데시가 90도 정도라는 거 내가 알았다면, 자, 이 80도는 방글라데시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가 위도가 북해 기준 23.5도를 통과한다고요. 그러면 방글라데시에서 조금 서쪽이고 조금 남쪽에 위치한, 이게 위도가 또 10도니까 섬나라. 자, 이 나라는 스리랑카죠. 자,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니까, 자, 요거 3번은 맞는 거죠. 근데 3번까지 못해도 정답은 무조건 5번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바다, 호수, 반도 이런 걸 가지고 나라 위치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위도 경도로 나라 위치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출제되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구현한 선택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요거는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문제는 거의 국어 문제 같습니다. 제가 따로 안 풀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발표 주제는 지역 브랜드, 조사 내용은 지역 이미지 창출, 싱가포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토루라라는 뉴질랜드의 어떤 디자인을 개발했다라는 거니까 요건 정답이 너무 쉽게, 자, 2번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가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빙하 지형 관련 문제고, 건곡, 드럼린, 에스커, 호른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뾰족한 산봉우리 호른이고요. 자, 나는 호른 아래의 움푹 파인 와지, 건곡이죠. 자, 다는 길쭉하게 제방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융빙수에 의해 퇴적된 에스커고요. 자, 라는 볼록한, 자, 숟가락을 엎어놓은 듯한 언덕 모양의 퇴적 지형이기 때문에 드럼린이죠. 자, 기억에, 자, 가는 빙기후 하천의 침식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자, 빙하의 침식으로, 자, 형성이 되는 거니까,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나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움푹 파인 와진 건곡이죠.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다는 빙하 밑을 흐르는 융빙수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길쭉하게 퇴적된 에스커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에 라는 빙기 이후 다가 풍화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게 아니고 빙하의 퇴적 작용으로, 자, 언덕 모양으로, 장애물 앞에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기 때문에, 자,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그럼 유럽연합에 관한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벨기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벨기에는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자, 벨기에 북부는 네덜란드, 남부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영국의 밑줄 그어져 있고, 영국은 2023년 현재 유럽연합 비회원국이죠. 영국은 브렉시트, 유럽연합의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자, 현재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정답은 쉽게 1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리은, 유럽연합은, 자, 모든 국가가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사용한다. 자,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사용하는데 모든 국가,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맞죠? 일부 회원국들이,
자,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한 나라들도 몇 나라 있어가지고 현재 유로화를 도입한 나라가 21개국 회원국 중에 지금 20개국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국가는 아닌 거죠. 아직 도입 안 한 나라 있기 때문에. 자,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디귿, 리을에는 모두 스위스가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자, 스위스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가입 자체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답사 노트의 일부이다. 각 국가의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이, 자, 이 나라는 이슬람교 비율이 1위인 나라라는 거죠. 자, A, B, C, D, E 중에 이슬람교 비율이 1위인 나라, 이 한 나라밖에 없죠. 이게 말레이시아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도 볼게요. 자, A 나라는 부탄이죠. 자, 부탄은 1위 종교가 불교고요. 자, B는 미얀마. 자, 미얀마의 1위 종교도 불교입니다. 자, C는 라오스. 라오스의 1위 종교도 불교고요. 자, D는 캄보디아. 자, 캄보디아의 1위 종교도 불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나라 다 불교가 1등인 나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나라는 5번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에 세계 도시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세계 도시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인구만 많다고 세계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있어야 세계 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자,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세계 도시 체계. 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자, 세계 도시 체계는 상위 세계 도시, 최상위 세계 도시부터 상위 도시, 하위 도시까지의 계층 구조를 우리가 세계 도시 체계라고 합니다. 자, 요걸 확인하는 지표로 도시 간 국제 항공편 운항 횟수를 들 수 있다. 맞는 거죠. 최상위 세계 도시로 갈수록 국제 항공편 운항 횟수가 많을 거고요. 하위 도시로 올수록 국제 항공편 운항 횟수가 적고 연결된 도시 숫자도 적어질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에 최상위 세계 도시와 하위 세계 도시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도시 개수는 당연히 최상위 세계 도시는 딱 3개죠. 맞죠? 딱 3개. 뉴욕, 런던, 도쿄. 그리고 상위,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도시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리을보다 미음이 도시수가 많아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글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뭐 그래프가 그려진 거 아니고 그냥 읽어서 풀기만 하면 되니까, 자, 문제는 쉽습니다. 자, 그리고 밀, 옥수수. 자, 둘 중에 연결할 건데, 자, A는 바이오 에탄올. 자, 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A를 우리는 뭐로 고른다? 옥수수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B의 국제 가격이 폭등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이겁니다. 인도는 전통 음식 난의 재료인 B의 분말 가격이 상승했다. 자, 난의 재료, 난은 얇게 만든 빵이잖아요. 그러면 이 B는 밀로 골라야지. 빵의 재료 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A의 최대 생산국, 옥수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다. 맞는 거죠. 자, 쌀, 밀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고 옥수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죠. 자, 2번에 B,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은 곡물이다. 맞는 거죠. 국제 이동량은 쌀이 제일 적고 밀, 옥수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세계 생산량은 옥수수가 가장 많죠. 그래서 A가 많다 하는 3번 맞고요. 자, 4번에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은 옥수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저 5번에 A,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기원지, 그리고 쌀과 밀은 아시아가 기원지이기 때문에, 자, 5번도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지리 정보,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시된 나라가 지금 요 나라가 나이지리아죠. 자, 그리고 여기 적도에 있는 여기 큰 나라, 자, 요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자, 그리고 요 나라는 남아공 위에 있는 나라,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보츠와나입니다. 자, 나라를 골라볼게요. 자, 먼저 가 나라가 인구수가 2억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 인구 제일 많고요. 그러면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인 나이지리아를 가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석유 생산이 또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힌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나라는 주요 수출품이 굴입니다. 자, 그러면 콩고 민주공화국과 보츠와나 중에 자, 구리가 주요 수출품인 나라. 자, 나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자, 콩고 민주공화국은 구리, 코발트, 콜탄이 많은 코퍼 벨트에 자, 위치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나라는 다이아몬드가 주요 수출품인 나라. 보츠와나죠. 자, 그럼 선택지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가가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잖아요. 면적분의 인구. 자, 가 나이지리아가 면적이 더 좁고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다는 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보츠와나는 선생님이 자, 보츠와나 남아공 이 두 나라가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보츠와나는 내전 없이 자, 경제를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측면 때문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그래서 좀 니은이 맞는 건데 자, 여기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는 거잖아.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로 나누는 거잖아. 여기 인구수 있고 여기 국내 총생산이 있단 말이야. 안 되면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에 나, 다는 모두 바다에 접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콩고 민주공화국은 여기 일부 대서양을 접해요. 그래서 나는 맞는데 보츠와나가 완전 내륙 국가잖아요. 아예 바다랑 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D가 틀렸고요. 자, 리을에 가는 콩고 민주공화국, 다는 보츠와나이다. 다가 보츠와나인 건 맞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은 나였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우리가 골라야 될 게 석유, 석탄, 수력, 천연가스 중에서 연결할 거고 국가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쉬운 게 러시아가 제시됐고요. 자,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게 천연가스죠. 러시아는 천연가스 가장 많이 쓰고 자, 그리고 인도는 석탄 비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A가 천연가스 자, C가 석탄이란 거 자, 쉽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러시아와 인도에서 2등을 차지하는 게 B죠. 자, 인도는 석탄 다음 석유를 많이 쓰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다음으로 석유를 쓰니까 요 B가 석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D가 수력입니다. 자, 수력은 세 나라 중에서 자, 그나마 브라질에서 수력 비율이 높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A, B, C, D를 쉽게 연결하고 선택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에 산업혁명 초기 주요 에너지 자원은 석탄 C가 되니까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신생대 3기층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석유와 천연가스 A와 B가 돼야 됩니다. 자, 3번에 국제이동량 자, 가장 많은 게 석유기 때문에 자, 정답은 쉽게 3번이고요. 자, 4번에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당연히 석유가 가장 높아야 되겠죠. 자, 5번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요걸 한번 써볼게. 자, 가장 높은 게 석유 B 자, 두 번째로 높은 게 석탄 C 세 번째가 천연가스 A 네 번째가 수력이죠. 그래서 D보단 B가 소비량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인구 문제 치고는 너무 쉽게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는 것. 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 고르는데 자, 요 동그라미가 1950년이건 2020년이건 간에 요 0에서 14세 유소년 비율이 요 동그라미가 자, 현재도 가장 높고 옛날에도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 대륙, 이 가 대륙이 동그라미 대륙이 아프리카죠. 그래서 가를 아프리카.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65세 이상. 자, 노년층 비율이 현재 자, 요 대륙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대륙이 선진국이 많은 자, 유럽을 고르시면 되죠. 자, 그럼 정답은 2번 쉽게 나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에 가다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원래 산맥 문제는 보통 지도에다가 많이 그려주고 출제했는데 자, 이번에는 글로 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마고도는 차와 말을 교환하던 아시아의 오래된 교역로 중 하나. 이 길은 자, 여기 두 대륙판의 충돌 경계에 발달한 습곡 산지인 가 산맥을 지난다. 자, 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일 가능성이 높겠죠. 맞죠?
두 대륙판이 충돌로 만들어졌다니까. 자, 그래서 가는 히말라야 산맥, 물론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산맥일 수도 있으나, 자, 두 대륙판의 충돌 경계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볼게요. 자, 잉카 제국이라는 힌트가 있고 고산도시 쿠스코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미의 고산지대에 해당되는 안데스 산맥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산맥은 미국 동부에 석탄이 풍부했던 곳 하니까 미국 동부의 고기수 곡산지 에팔레치아 산맥, 그걸 연결해야 되겠죠. 자, 먼저 1번에 가는 고기수 곡산지에 해당된다. 자, 이 셋 중에 고기수 곡산지는 다죠. 에팔레치아 산맥. 자, 2번에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여 형성되었다. 자, 안데스 산맥은 태평양에 있는 해양판과 남아메리카에 있는 대륙판이 충돌해서 수렴해서 만들어진 산맥이기 때문에,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에 다는 불의 고리에 해당된다. 자,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자, 미국에서 환태평양 조산대는 서쪽 태평양 쪽에 있는 거죠. 미국 동부잖아요, 여기. 다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여기서 나는 신생대에 형성된 거고, 다 에팔레치아 산맥이 고생대에 형성된 거니까 다가 더 일러야 되죠. 자, 5번에 평균 해발 고도는 신기수 곡산지 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과 안데스 산맥은 신기수 곡산지, 신기조산대,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기수 곡산지, 고기조산대라는 걸 알면 4번, 5번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세계지리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자, 기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골라라. 자, 여기가 유럽의 첨단 산업, 자, 지역을 찾습니다. 이 시스타라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쉐키 뭐 이러면서 농담도 하면서 가르쳐 드린 데긴 한데, 혹시라도 이 시스타가 스웨덴에 있는 그 첨단 산업 지역이라는 걸 알았다면 뭐 답은 쉽게 A를 고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지명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걸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가 쉽게 맞춥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근데 만약에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라는 요 첨단 산업 지구의 이름을 몰랐다 그러면 뭐 다른 힌트로 정답을 고르셔야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이겁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의 수도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발트해라는 게 어디냐 하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요 바다 있죠. 요 바다가 발트해라고. 요 바다가 발트해야. 지금 요 바다가 발트해야. 그럼 여기서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지금 도시가 지금 A밖에 없어요. 내가 발트해 위치를 알았다면 요거 맞추는 거죠. 그래서 발트해 같으면 여기 스웨덴이지.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요 나라가 지금 폴란드죠. 뭐 폴란드, 그다음에 여기 독일 일부, 뭐 요런 나라를 지금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트해라는 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저 위치 공부에서 선생님이 그 본격적으로 해설하기 이전에 뭐 최근에 뭐 반도나 바다나 호수나 산맥이나 하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위치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1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여행 중 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자, 여기서 달리 찾을 건 없고 저거만 하면 돼. 그냥 밑줄에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너무 쉬워요. 자, 먼저 기억에 베트남에서 유람선을 타고 탑카르스트를 봤대요. 자, 기억은 주로 암석의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탑카르스트, 석회암이 차별적인 용식과 침식을 받아 형성된 탑 모양의 봉우리죠.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입니다. 자, 니은에 석회암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 니은이 풍화된 토양을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하죠. 왜? 붉은색을 띠니까. 회백색이 아니고. 자, 붉은색의 토양이 돼야 됩니다. 자, 3번에 자, 디귿에 석회 동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마그마가 굳어져 형성된 지형이 아니죠. 이거 화산 지형이 아니니까. 석회 동굴은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녹아서 용식되어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자, 4번에 자, 리을에 종류석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된 지형 당연히 아니죠. 종류석은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조류의 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은 우리가 배운 지형 중에는 해안 지형인 갯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5번에
기역 디귿은 모두 수빈한 기후 환경보다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있는 석회암 지형들은 다 용식 작용을 받아야 만들어지죠. 자, 용식 작용은 물에 녹는 작용이기 때문에 건조한 곳보다는 비가 많이 오는 수빈한 환경에서 더 잘 발달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갈게요. 가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종교 문제치고는 좀 쉽게 나왔죠. 자, 먼저 가는 주요 전파 지역이 유럽, 아메리카고 종교 경과를 딱 봐도 성당이죠, 맞죠? 그래서 가는 그리스도교. 자, 쉽게 고르고. 자, 나는 대표적인 성지가 메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로 전파된 이슬람교죠. 자, 아래의 종교 경과는 메카의 카바 신전이 지금 그려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대표적인 성지가 부다가요.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에서 전파됐고,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쉐다곤 파고다 미얀마의 자, 황금 불탑이 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는 불교죠. 자, 1번에 가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자,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종교 이슬람교죠. 납니다. 자, 2번에 수많은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가 아니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는 유일 신교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다신교는 힌두교죠. 자, 힌두교는 여기 없으니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의 주요 종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수니파 시아파로 갈리는 건 이슬람교죠. 자, 4번에 가는 민족 종교, 나는 보편 종교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가나다는 모두 보편 종교죠. 그래서 가도 보편 종교, 나도 보편 종교입니다. 자, 5번에 다는 나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자, 보편 종교의 발생 시기는 자, 불교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 자, 그 다음 그리스도교, 자, 그리고 이슬람교가 보편 종교 셋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항형 인공지능 답변의 일부이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에 건조기후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건조기후는 연강수량과 연 증발량 중에 증발량이 더 많은 기후가 건조기후죠. 1번 틀렸고요. 자, 니은에 사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사구는 바람에 날린 모래로 이루어진 언덕. 자, 바람의 운반 및 퇴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자,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 침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여기서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 침식으로 형성되는 거 요거죠. 미음의 메사와 뷰트죠, 맞죠? 그래서 미음이 돼야 됩니다. 자, 3번에 디귿 선상지.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선상지는 유수에 의한 퇴적으로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선상지라고 하고, 이 선상지 디귿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형을 우리는 복합 선상지라고 부르는 바다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리을에 플라야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플라야는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이는 호수죠. 그래서 플라야는 염분 농도가 어느 정도 높다 그랬습니다. 염분이 모여 있다. 자,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관계 용수나 식수로 활용할 수 없죠.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자, 미음 메사와 뷰트는 포상홍수로 의해 형성된 게 아니고 요거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 침식으로 메사와 뷰트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네 국가의 촌락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니제르, 미국, 브라질, 중국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제 도시 문제는 도시화율을 줬지 촌락 인구 비율은 잘 안 줬거든요. 근데 촌락 인구 비율 변화를 지금 그려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촌락 인구 비율이란 거. 이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화율 반대말이죠. 도시 인구 비율 반대말이지. 자, 도시화율은 선진국이 높고 니제르 같은 아프리카 나라가 낮은 거잖아. 근데 촌락 인구 비율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촌락 인구 비율이 예나 지금이나 제일 높은 이 가는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가장 낮죠.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가가 니제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나라가 촌락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 낮습니다. 반대로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나라를 우리는 미국과 브라질 중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자, 미국, 브라질. 자,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니까 도시화율이 높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차이가 옛날에는 촌락 인구 비율이 많이 높았다가 지금은 많이 낮아진
이 라를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로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도 촌락 인구 비율이 낮았고 지금도 낮아. 다는 일찍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나라 미국을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러면 남는 나라를 중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브라질은 1955년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자, 브라질이 라잖아요. 자, 브라질의 촌락 인구 비율이 지금 60% 정도 됩니다. 자, 이 말은 도시 인구보다 촌락 인구가 많았다는 거죠. 1955년에는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의 가라 중 도시화율이 가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니제르가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도시화율이 가장 낮다는 걸 의미하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라 중 다. 미국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시작 시기가 가장 이르다. 미국이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말은 도시화율이 진작부터 높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이르다.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 가장 이르다. 자, 디귿이 맞죠? 정답 2번이고요. 자, 리을에 라는 나보다 2015년 도시 인구가 많다. 자, 도시 인구 비율은 라가 높아. 브라질이 중국보다 높지만 이게 그냥 도시 인구잖아요. 도시 인구 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인구 많은 중국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자, 다음처럼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가 도시는 격자형 도로망 체계를 갖춘 5대5 연안의 도시. 자, 그리고 동심원 구조 이론에 해당되는 도시. 그래서 5대5 연안 최대 도시인 이 도시가 시카고죠. 시카고. 자, 그리고 나 도시는 개선문이라는 결정적인 힌트. 자, 그 다음에 뭐 궁정, 박물관 등 낮은 건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중심부. 자, 그리고 여기에 떡하니 지금 에펠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다? 파리죠, 파리. 파리. 자, 그래서 요건 마치 선생님 노트북 배경화면 같네요. 맞죠, 여기는. 자, 기억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미국 수도는 워싱턴이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의 외곽에는 라데팡스라 불리는 업무 중심지가 있다. 자, 파리의 신흥 업무지구가 라데팡스죠. 이 라데팡스는 오히려 외곽에 위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니은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라데팡스 같은 약간의 좀 지역적인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건 우리가 개념을 한 2바퀴, 3바퀴 돌리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시험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지역적인 것들도 조금 물어봐요.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 역사가 길다. 당연히 유럽이 길어야지. 틀렸고요. 자, 리는 맞죠. 자, 시카고는 미국이니까 북아메리카. 파리는 프랑스니까 유럽에 위치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마지막 기후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19번을 볼게요.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지도에다가 위치를 찍어줬으면 자, 문제가 쉬웠을 건데 위치를 지금 위도 경도로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가 준 힌트 중에 하나가 가라는 온대기후 지역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대기후 안에서만 생각해야지 뭐 열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건조기후 다른 기후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의 범위를 좁히셨어야 돼요. 온대기후 지역으로 뭐 서한해양성기후, 뭐 지중해성기후, 뭐 온난수변기후, 온대겨울 건조기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못 잡고 하더라도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자, 선택지 몇 개를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치와 기후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들어가는 게 자, 문제풀이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위치를 정확하게 못 잡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 물론 잘 잡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확한 도시 위치를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에서는 7월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물어본 거거든요. 자, 가는 위도가 북이 몇 도입니다. 자, 가 북반구입니다. 맞죠? 자, 가는 N을 쓰니까 이거 북반구잖아. 그럼 가에서는 7월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북반구는 7월이 여름이니까 7월 기온이 높아야죠. 진짜 1번은 안 돼. 지금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1번은 진짜 고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1번은 진짜 안 돼.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나의 태양 고도각은 8월이 10월보다 높다. 자, 나는 지금 남반구라고. 나는 남반구. 그리고 1월, 7월에 태양 고도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남반구는 자, 태양 고도각이 자, 우리가 배운 게 이거잖아. 태양 고도각은 자, 남반구 중위도 지역 같으면 저기 나가 지금 남반구잖아. 남반구 중위도 지역이잖아. 그러면 나의 태양 고도각은 자, 1월이 높고 7월이 낮은 거죠. 그럼 1월에 가까울수록 태양 고도각이 높고 7월에 가까울수록 태양 고도각이 낮은 거야. 자, 8월, 10월 중에 8월은 7월에 가깝죠. 10월이 1월에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태양 고도각은 10월이 높아야지. 2번도 절대 안 돼. 알겠어? 2번도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북반구냐 남반구냐. 심지어 태양 고도각도 몇 돈씩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 1, 2번은 가나 지금 기후를 알아야 되나? 이게 무슨 기후인지 알아야 돼?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1번, 2번에 일단 지원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을 해볼게. 다는 7월에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다는 7월에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그러면 계절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대기후 지역은 우리 몬순 아시아 쪽이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쪽의 온대기후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자 북반구니까 북이 34도니까 일단 북반구야. 근데 얘 경도를 봐봐. 경도 서경 6도라고. 서경 6도. 그럼 본초 좌우선에서 약간 서쪽이란 말이야. 약간 서쪽. 그러면 여기는 유럽이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북단의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의 지중해 연안이거나 이쪽이 돼야 됩니다. 절대 아시아는 아닙니다. 자, 7월에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 곳은 다는 아시아니? 우리 몬순 아시아니? 라고 물어본 거야. 몬순 아시아의 온대기후 지역이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다는 서경을 쓰는데 어떻게 몬순 아시아일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맞죠? 지금 다가 무슨 기후인지 안 물어봤잖아. 근데 다가 우리 아시아 쪽은 아니다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다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가라는 모두 대륙선에 위치한다 했습니다. 자, 가의 위치를 볼게. 자, 위도는 31도 북반구. 자, 그리고 경도는 121도야. 121도. 동경 121도야. 동경 121도.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아이돌 그룹 NCT 127님들 아시죠? 맞죠? 자, 요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자, 요 127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 이게 서울 경도잖아. 서울 경도가 동경 127도잖아요. 자, 그러면 가는 우리나라 경도랑 되게 가까운 거야. 맞죠? 위도도 우리나라에서 약간 남쪽이잖아. 맞지? 서울이 37에서 38도니까. 그러면 가가 여기 아시아 어딘 거야? 응. 아시아 어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중국 어딘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가는 대륙선이 아니잖아. 맞죠? 여긴 동아시아 어디니까. 자, 그러니까 라는 모르겠는데 가는 절대 아니야. 대륙선은 절대 아니야. 알겠죠? 그럼 4번도 고르면 안 돼. 알겠지? 4번 절대 고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라 중 기온의 연결차는 가가 크다. 자, 가가 우리 동아시아의 온대기후 지역이죠. 동아시아의 온대기후 지역. 자, 그러면은 연결차가 좀 크겠죠. 맞죠? 다른 온대기후 지역보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나다 라보다 큰지를 좀 확인해 봐야 돼. 자, 나를 한번 볼게. 자, 위도가 31도. 남반구 중위도고요. 자, 경도가 자 115도인데 자, 경도 갖고는 잘 못 맞출 것 같아. 대신에 자, 나가 일단은 남반구잖아. 근데 남반구에 요 강수량을 봐봐. 남반구는 1월이 여름이죠. 맞죠? 여름 강수량이 30mm가 안 돼. 그러면 얘는 여름이 건조한 온대기후란 얘기야. 자, 나는 남반구에 지중해성 기후야. 위치상 호주의 지중해성 기후, 호주 남서부 퍼스를 지금 찍어 놓은 건데 어차피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우리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보다는 연결차가 작은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가나 중엔 가가 연결차가 큰 겁니다. 자, 다도 볼게요. 자, 다는 본초 좌우선과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리고 위도가 34도 정도 되니 자, 여기는 지중해 연안 쪽에 이제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북반구에 지중해 연안의 지중해성 기후죠. 스페인 남부나 아니면 모로코, 알제리 쪽에 스페인하고 맞닿는 지중해 연안이나 요쯤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성 여기 북반구는 7월이 여름이니까 요걸 또 봤었으면 돼. 자, 여기에 또 여름이 건조하잖아. 북반구인데 여름인 7월이 건조하잖아. 그래서 지중해성 기온인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북반구 대륙상 안의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 동안의 동아시아의 온대기후 비교하면 동아시아의 온대기후가 연교차가 큰 거죠. 자, 그럼 가나다 중엔 가가 지금 연교차 1등입니다. 자, 라를 확인해 볼게. 자, 라는 남반구 중위도 지역. 자, 그 다음에 경도는 151도입니다. 151도. 자, 그러면 우리 서울보다 더 동쪽에 자, 위치한 곳이죠. 그럼 여기는 좀 호주의 이제 동부 지역 어딘갑니다. 자, 그럼 호주의 동부 지역이다 라고 하면 뭐 사하내양성 기후나 아니면 온난 수면 기후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아무리 여기라도 우리 대륙 동안에 동아시아 지역은 겨울이 더 매우 춥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지역 중에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가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정답 5번. 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20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자, 기온 강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일단 적도에다가 선을 긋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적도가 지금 이렇게 통과합니다. 자, 먼저 요렇게 네 군데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너무 튀어요. 얘가 이 라가 왜 튀냐면 1월 강수량 거의 없고 7월 강수량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연교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자, 1월이 그나마 여름, 7월이 그나마 겨울이고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거, 그리고 연교차가 어느 정도 있는 거. 그러면 연교차만 봐도 요 중에 얘가 여기가 적도랑 거리가 멀죠. 여기 세 지역은 적도랑 거리가 비교적 가깝지만 여기가 적도랑 떨어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교차가 좀 클 거고요. 결정적으로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이죠. 그래서 라를 여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는 여기 아타카마 사막이 위치한 곳, 한류의 영향으로 아타카마 사막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가장 적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월, 7월 중에 7월이 겨울이고 1월이 여름이어야 되는데 그나마 네 지역 중에서는 연교차가 그나마 커야 된다. 왜냐하면 적도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라는 아타카마 사막인 곳. 자, 여기를 먼저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중에서 선생님은 얘를 먼저 골라볼게. 여기. 자, 왜냐하면 자, 가는 1월, 7월 중에 1월이 7월보다 강수량이 많고 다도 1월이 7월보다 강수량이 많죠. 근데 나 혼자 1월보다 7월이 강수량이 많아. 자, 그러면 여기가 7월에 적도 수렴대가 올라오고 1월에는 적도 수렴대가 멀어지면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건기가 되는 북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1월, 7월 건호기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를 볼 건데, 자, 가는 7월이 1월보다 강수량이 적더라도 7월 강수량이 60mm가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7월도 건기 아니라는 거야. 7월도 비 많이 온다는 얘기야. 근데 7월보다 1월이 대박으로 많이 와서 그렇지. 그래서 가는 연중 수비나다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나는 7월 강수량이 확실히 적잖아. 여긴 7월이 확실히 건기야. 1월 오기 7월 건기인 거. 자, 그러면 가다 중에 적도랑 가까운 곳. 여기가 1월, 7월 강수량이 그나마 골고루 더 비슷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를 여기로 고르시고, 그리고 건우기가 확실히 나눠지는 달을 여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지금 열대우림, 나다는 지금 사바나 기온 거죠. 자, 가는 열대우림. 자, 나는 사바나인데 북반구의 사바나. 자, 다는 남반구의 사바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는 다 최하늘 기온이 18도 이상이니까 다 열대 기후입니다. 여기서 가나다 중에는 고산 기후는 없어요. 자,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가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자, 가는 적도 근처에 열대 우림 기후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매우 적죠. 실제 가의 연교차는 거의 없습니다. 연교차가 한 1도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커야 되겠죠. 자, 1번 맞고요. 자, 2번에 나에서는 자, 나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북반구에 위치한 여기. 자, 1월에 남동무역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월에는 적도 수렴대 위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1월에 적도 수렴대 위치는 적도보다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적도보다 남쪽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도 수렴대가 내려왔다 그래봐. 1월에 적도 수렴대 위치.
선생님이 그린 게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린 적도보다는 적도 수렴대가 남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남동무역풍이라는 건 이렇게 부는 거잖아. 이렇게 남반구 아열대공학도에서 적도 수렴대로. 그러면 나가 이 남동무역풍이 절대 불 수는 없는 거죠. 남동무역풍은 적도 수렴대에서 끝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1월에 남동무역풍이 절대 불지는 않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라는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가 여기 페루 해류 때문에 여기 페루 리마부터 칠레 북부까지 이렇게 사막이 형성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해안에 따라 흐르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자, 3번 맞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대류성 강수 일수가 많다. 자, 가가 1월, 7월 답이 많잖아. 근데 다는 7월에는 비 잘 안 오죠. 그래서 대류성 강수 일수는 적도에 가깝고 1월, 7월에 다 강수가 많아. 가가 대류성 강수 일수가 많아야 됩니다. 자, 5번에 라는 나보다 남해기선까지 최단 거리가 짧다. 여기서 선생님이 남해기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남해기선은 대체적으로 자, 여기에 국경이 있으면 좋은데 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국경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쯤을 통과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가 대충 요쯤 있잖아. 그래서 요 정도가 남해기선의 위치를 해요. 지금 요 정도 까만색으로 그린 자, 여기가 남이 23.5도. 자, 나 중에 근데 남해기선 못 긋더라도 나는 지금 남반구에 있고 나가 저기 적도 넘어 북반구에 있잖아. 그래서 남해기선까지 최단 거리는 나가 더 짧다 하는 5번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우리 현장 수업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해설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